수술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느냐, 다시 수술을 할 것이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무지해반 수술을 하게 된 사유와 또 발목 인대 파열 골절 수술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수술 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축구를 하다가 태클을 당해가지고 가 골절되고 인대가 파열됐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발목 때문에 나사를 2개를 박았었는데 그 긴 나사를 중간에 한 3개월 후에 빼게 되면서 그 나사를 뺄 때 마침 계속 통증이 있었던 이제 무지해반 수술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3개의 수술을 한꺼번에 한 6개월 내에 진행을 하게 된 케이스라 좀 아마 흔치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3개의 수술에 대해서 모두 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시면 원래 이제 왼발이 수술을 안 받은 발인데요. 여기 이제 각도가 상당히 좀 심하게 엄지도 꺾여 있고 새끼발가락 쪽도 좀 안으로 많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요. 요 부분을 이제 무지해반이라고 하고, 요 부분은 소검막류라고 해서 새끼가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도 좀 병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축구화가 워낙에 또 볼이 좁고 풋살화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마찰이 심해서 통증이 그동안 계속 있었어요. 오늘도 사실 운동화 신었는데 여기 다 뻘겋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통증을 달고 살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마침 뭐 오른발 골절이 돼서 이거 수술하는 김에 오른발을 같이 수술을 하게 됐고, 왼발을 그때 같이 수술을 하면 제가 일상을 너무 많이 지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왼발 수술은 하지 않고 오른발만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발목 골절 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상을 입은 거다 보니까 수술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무지해반 수술은 제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냥 아팠던 질병에 대한 수술이니까 이걸 할지 말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게 일단 너무 아팠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고, 마침 이제 발목 골절 수술을 한 거에서 나사 큰 거를 하나 중간에 빼내는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할 때 무지해반 수술을 같이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장점은 첫 번째로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발이 좀 정렬이 됐습니다. 지금은 사실 아직은 일상생활 정도밖에 활동을 못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막 구부러지는 것도 잘 안 되지만, 이게 회복이 다 됐다라는 전제 하에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오른발은 뭐 신발에 의해서 쓸리거나 마찰이 있어서 통증이 오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현저히 줄 것이라는 좀 기대가 되고요. 미관상으로도 그래도 왼발보다는 오른발이 좀 더 낫지 않나. 원래 못생긴 발이지만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은 제가 이 발목 수술을 하고 나서 중간에 무지해반 수술을 끼워 넣었다 보니까, 원래대로라면 발목 수술만 했으면 지금 아마 뛰는 거 정도는 충분히 했을 텐데, 재활도 충분히 했을 텐데, 발목 수술을 하고 나서의 재활도 이 무지해반 수술하고 나서는 또 중간에 멈춰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회복이 더디게 됐고, 그냥 무지해반 수술만 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제가 6월 초에 했고 지금이 8월 말이니까 3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은 무언가 제가 운동을 하거나 좀 어떤 동적인 활동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저한테는 좀 아쉽고 후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수술이라는 게
이게 이제 제가 미카 수술이라고 해서 최소로 절개를 하고, 그런데 보면 상처가 적게 남게 해가지고 그런 되게 최첨단 수술법이라고 하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술은 무조건 아픕니다. 그게 통증이 아프고 붓기가 되게 오래 가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사실 되게 고통스러워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건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 무지개반 하고 나면 그 특수 신발을 또 신고 다녀야 됩니다. 엄지발가락이 이제 자극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운동화 같은 것도 신을 수 없고, 그 열린 그 환자 신발 같은 걸 신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은 되게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는 게 좋았느냐, 수술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느냐, 다시 수술을 할 것이냐 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수술은 안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상황이 특수하니까 이제 발목이 아픈 데다가 여기를 추가적으로 수술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회복이 더 더뎌지고 좀 불편한 게 더 큰 것 같은데, 무지해반만 고민하시는 분들은 통증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수술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입원했던 병원에서도 저보다 더 어리고 되게 젊은 분이 양발 무지해반 수술을 한꺼번에 하셨었는데, 그분도 하자마자 조금씩 뭐 화장실 가고 걸어가고 이런 것도 다 가능할 정도로 회복은 빨리 됐지만 아마 그분도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엄청 통증이 심하고 정도가 심하니까 하셨을 텐데, 무지해반만 수술을 한다고 치면 젊은 분들에 한해서 한 번에 양발을 다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정말 전적인 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요. 왜냐면 이게 마취라는 것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도 제가 겪어보니까 상당히 번거롭고 힘든 거라서 하는 김에 한 번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만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그냥 수술을 하냐 마냐라고 생각하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으면 그 다음은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하느냐가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좀 많은 병원을 쇼핑해라. 병원을 쇼핑하듯이 좀 다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 막 너무 병원 많이 다닌다, 병원비 지출이 많다 이런 말도 하지만 사실 수술이라는 게 나한테는 되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큰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남의 말 인터넷에서 누구 말 듣고 뭐 유명한 족부 전문이다, 뭐 명의다, 또는 뭐 홍보하는 거 마케팅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뭐 속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거에 너무 그냥 혹해서 한두 군데 가보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꼭 한 서너 군데 이상 가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꼭 큰 병원, 뭐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을 좀 끼워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수술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병원을 한 군데 정도 끼워서 가보시면 그쪽에서는 오히려 또 객관적으로 거기 원장님이 이거는 수술 병원을 가보셔서 판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이 수술을 하는 의사가 아니시기 때문에 수술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또 진단을 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가면 아무래도 시각이 또 수술을 하면 금방 나을 것 같다라는 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실 확률이 또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수술과 무관한 병원들을 한두 군데 끼워서 같이 병원을 좀 여러 군데 비교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발목 골절이나 인대파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통증이 너무 심하고 좀 긴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병원을 두 군데밖에 못 가보고 수술을 급하게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뭐 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만성으로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좀 더 병원을 많이 다녀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지해반 수술, 발목 골절 수술, 그리고 인대 파열 수술에 대해서 정말 환자 입장에서 수술 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모쪼록 아프지 않고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이라는 게 자체가 하면 무조건 몸에는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일상에도 지장이 많이 가고요. 수술은 좀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고민하시고 걱정 잘 하시고 꼭 회복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재활해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